대선투쟁 평가와 전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서 짧게 발제하고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 글 작성해주신 주용동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는 이름은 평가와 이제 전망을 담는 건데, 평가 수준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굳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전은 어땠다, 조직은 어땠다 이런 것들을 굳이 담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들 사실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이제 이 자리에 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대선에 뛰어들었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정치적인 과제로 남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로 서술을 했고요. 네. 글 스타일은 사실 발제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고요. 가끔 좀 불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이제 비꼰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참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정세적인 판단, 대선에 이제 임했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 선투분에 함께하지 않았던 혹은 대선 투쟁을 하지 않았던 세력들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짤막하게 담았습니다. 앞에 1번, 2번은 이제 온전히 제가 쓴 거고요. 뒤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서울대 정주혜 동지가 지금 여기 계신, 어디 갔지? 저 뒤에서 찌락찌락 하고 있는 저 동지가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쓰셨고, 그거를 제가 거의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터치하지 않았고요. 간략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총을 들지 말았어야 했나. 옛날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한 평가였죠. 플레아노프가 이제 우리는 총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레닌은 그에 관해서 그건 개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유적인 표현이죠. 만약 대선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치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대선 투쟁이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분명히 이제 강요되던 정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임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은 우리는 기존에 이제 말로는 노동자 정치 세력과 노동자 정치 세력을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운동적으로 이제 실물화해낼 어떤 장치도 이제 갖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투쟁이 어쨌든 일단락됐고, 지금 대강 저는 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산업뿐만 아니라 대선 투쟁에 함께했던 동지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회의하고 기대가 이제 교차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력을 바닥까지 확인했다는 절망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상상이 교차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무기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노동자 계급 정당이라든 뭐가 됐든 앞으로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만감이 교차하듯이 이제 교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산적인 결론을 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세의 요구라고 써놨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동안 이제 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주류 운동 세력, 그리고 운동 세력의 사실 주도권은 이른바 이제 과거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던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죠. 근데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좌파 세력들 혹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질서를 재편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에 폐기물질을 줘야 된다. 말은 사실 많이 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현실화해낼 수 있는 정세를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각 소규모 조직들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2012년에 통합진보당 사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정치적인 위기들, 그러니까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쨌든 간 사회주의자들이나 혹은 좌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형식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세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정세가 요구됐다는 거죠. 혹은 이제 조금 더 세게 말하자면 강요된 정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
보시면 길게 보자면 87년 이후로 시작해서 전무역 거쳐서 이제 9697로 정점을 찍는 이 제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실제로 2012년 들어오면서 최종 파산을 어느 정도 선고했죠. 특히나 사실 이제 우리는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사태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주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통합당과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제 제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수많은 회의 그리고 절망, 그다음 비판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9697 총파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정리해고 비정규직 말하자면 이제 비슷하죠. 정리해고제가 이제 파견제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한 뭐 내용적으로는 한편으로 수세적이었지만 그 운동의 형태나 아니면 이제 총파업의 규모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공세적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른바 민주노동당으로 수렴이 돼버리면서 그 운동의 적극적인 형태들이 다 이제 절멸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1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지만은 운동이 이제 굉장히 수동화돼 버렸고 그 다음에 열망들이 실천이 아니라 이제 투표로 수렴됐죠. 이건 뭐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총연맹 수준의 혹은 이제 뭐 금속 수준의 우리가 이전에 기대해오던 그런 운동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원 대상으로 전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전국 노대회나 아니면 뭐 메이데이 집회나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은 대개 이제 그 총연맹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산별 위원장들 나와서 이제 아주 그 피태에 세워서 발언들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뭐 시청 광장이면 그 잔디에 앉아가지고 뭐 뒷자리에 앉아서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사실 호응도 별로 안 좋아요. 심지어 간부들은 이제 목소리 높여서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만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만 그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게 이미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게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는 가도행진조차도 어떤 뭐 전투성이나 아니면은 공세성 이런 것들을 담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의 무미건조한 퍼레이드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면 행진 루트나 이런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그냥 어디 뭐 뒷골목 같은 데 돌아가지고 뭐 명동거리 같은 데서는 가끔 사람을 보기는 하지만 되게 그냥 사람도 안 마주치고 뭐 구호도 그냥 뭐 별로 조합원들이 다 외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운동의 수동성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 쓴 거 그렇다면 이제 총연맹의 조합원들에 대한 그 좌파들의 굉장한 불신 혹은 무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기는 하죠. 당연히 이제 총연맹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 이제 현실의 투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연맹은 안 된다 혹은 총연맹의 조합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좌파들이 그동안 뭐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내심 가지고 있다. 혹은 어쩌면 우리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민주당에 다시 표 주러 가는 불과 이제 10년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면서 무식한 사람들 뭐 이렇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조차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언젠가 이제 정세가 그 벼락처럼 올 거다. 그때 노동자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지라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대중적인 열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문재인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게 온전히 문재인으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정말 좋아해서 아니면 민주당은 정말 하늘이 낸 정당이라서 그래서 지지하진 않았을 수도 있죠. 다양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민주당으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당 외에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희망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대중적인 열망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이제 불러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를 대중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냥 자신들의 그냥 조직을 재생산 어떻게든 이제 생존시켜내려는, 재생산하려는, 회원들을 늘려내려는 이 작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말로는 이제 뭐 그 대중적인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의식이 고양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대중 주장을 기각하거나 대중 속에서의 운동을 계속 기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지만은 이번 이제 대선 직전의 정세를 이제 좀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파산. 근데 사실 파산 선고 같은 경우는 대개 운동권들이 전유하는 거였거든요. 좌파 조직들이. 사실 물론 이제 일부 노동조합이나 노동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의식, 초벌적이든 아니면 정교하게 이제 정리되지 않아서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 조직들이 먼저 제기를 했던 것이었죠.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 그 이후 통합진보당의 이제 운동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전부터 불신하고 있던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12년 그 상반기를 경유하면서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대한 열망들이 이제 조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점점이 조직됐다, 점점이 그냥 공유하고 있는 수준, 아니면 술 먹으면서 회고 푸는 수준, 뭐 총연맹은 안 돼, 금속도 이번에 뻥밥 치겠지, 이런 수준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사실 실물적인 조직을 갖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든 좌파들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던 형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나 아니면은 회의적인 전망들이 변형 모임에 가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좌익수합병이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단일하지 않다, 아니면은 형편없이 적다, 그리고 총연맹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변형 모임을 통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 혹은 변형 모임을 통한 새로운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전망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이른바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외쳐졌던 요구들이나 아니면 슬로건들, 열망들, 예를 들면 현장 권력 정치, 사실 이제 현장운동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그리고 이제 뜨겁게 외쳐지던 요구였죠. 그리고 변혁적 연대, 전노역부터 시작해서 그냥 단순한 집회 한 번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계속투쟁의 전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변혁적 연대의 정신이 사라져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구성된 게 변형 모임이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변형 모임은 소수로 구성되었고 사실 최소한의 합의 지점은 있지만 단일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조직화된 실체를 이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당신들은 소수다, 당신들은 감히 총연맹을 거역한다, 당신들은 뭘 해도 안 된다, 독자적으로 튀지 마라, 총연맹 속에서 총연맹을 움직이도록 더 노력해라,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감히 외치지는 못했죠. 자기들 속으로, 여기 표현대로라면 아주 수줍게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혹은 자신들이 조직하려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정도, 그렇게 변형 모임을 이제 부정하려 한다거나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운동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변형 모임은 사실 다른 번은 총연맹을 없애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포기하자고 한 적이 없거든요. 총연맹이 이제 분명히 감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총연맹 자체만으로는 이 정치 세력화의 원래의 의미 그리고 변혁적인 노동자 계급 정치를 담지하기에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들이 사실 실패해왔죠.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운동 세력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현장 조직 대표자의 전국회의 같은 것들이 있고 운동 조직들 내에서는 이제 항상 있었죠. 민노당을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할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대체하고자 그 의지를 가지는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했지만 현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가고, 그다음에 운동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대중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조직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서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 모임이 새로 구성된 이 시점에서 이른바 이제 제2기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 세력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그 시도를 놓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 3번으로 넘어가면요.
근데 이 정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여기는 이제 배신과 퇴행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배신이라 함은 운동 세력 내의 우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퇴행이라 함은 운동 세력 내에 이른바 좌파를 자임하는 사람들을 일컬은 겁니다. 뭐 운동 세력 내 우파의 배신이야 뭐 항상 있어왔던 거니까 뭐 굳이 여기서 뭐 더 길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총연맹과 민주노동당 혹은 이제 통합진보당이 됐죠.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이제 설명한 거고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정희, 신상동 둘 다 중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갔죠. 그러면 이제 좌파 세력들, 뭐 맨날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좌파 세력들은 과연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과연 그들이 발전을 했는가 봤을 때 이걸 이제 퇴행으로 지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말이나 글이나 아니면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토록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 이제 총연맹의 한계들을 지적했던 좌파들이 대선이 되니까 다시 이제 그래도 총연맹인데 뭐 그래도 지금 대중적인 그 시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를 그냥 이제 포기해버리는 이런 그 행태를 많이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다음 기회에 대해서도 뭐 간략하게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중들의 심정에 공감한다. 공감할 수 있죠. 우리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공감하는 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수많은 조직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 결국에 이번을 통해서 거의 이제 총결선을 한 거죠. 우리는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좌파 조직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뭐 다음 회처럼 노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뭐 이런 대중운동을 만들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뭐 현장운동에 공모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방식의 뭐 서클 재생산, 학생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대선을 뛸 때가 아니라 뭐 학생의 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의제들을 가지고 뭐 세미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발현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 투쟁과 자기 현장에서의 뭐 투쟁이든 운동이든 이런 걸 계속 이제 분리하고 그걸 이제 대립항으로 놓고 모순으로 놓고 지금의 현장은 아직 정치 투쟁을 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혹은 전환될 수준이 아니다. 아직 물이 100도씩으로 끓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 둘을 갈라치고 정치운동을 하고 대중 속에서 세력화를 도모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서클운동으로 물론 뭐 다시 돌아갔다기보다는 계속하는 거지만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운동에 긴박한 임무라고 하는데 긴박하는 제 감정을 이제 드러낸 거고요. 상당히 지금 이제 빨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다른 뭐 분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이제 대선이 지난 지 한 3주 정도 됐잖아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미 우리조차도 그 대선을 치렀다는 거를 서서히 잊고 있다는 거죠. 대선에 우리가 임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뭐 대선 과정에서는 워낙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선을 지나서 분명히 목표했던 바를 성취하고 그거를 이제 조직적 틀로 그리고 앞으로 운동해서 그걸 이제 발현시켜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선 투쟁에 임했던 뭐 노동자들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각계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됐든 이 목적 의식이 벌써 이제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이 대선 투쟁 과정에서 뭐 변형 모임의 구성이라거나 아니면 김소연 선투군에 대한 여러 운동 세력들의 지지를 뭐 노동 단위들뿐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그 밑부분에 적어놨지만 인권 운동이든 성소수자 운동이든 여성 운동이든 혹은 장애인 운동이든 여러 이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쨌든간 뭐 그들의 뭐 심정은 뭐 절망적이었을지도 모르고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는 마인드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김소연 선수분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력들을 하나의 정치적인 구심점을 가진 단위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후에 뭐 2013년 이후에 앞으로 닥칠 정세에서 새로운 이제 투쟁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과제로 제기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다음 진보정당운동의 파산을 선고하면서 이제 새로운 당이 등장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이 정도로 할게요.